안녕하세요. 그린월드 에이비오 서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비만에 이게 너무 빨리 왔나?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비만하면 다이어트. 사람들이 비만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시죠. 요즘 비만의 관심도가 굉장히 다이어트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예전엔 여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 다이어트에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고 젊은 사람들뿐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전부 다 다이어트 하고 다니십니다. 왜 그렇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일단 비만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체내에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이라고 한다. 네. 그리고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근육량이 증가해 있고 지방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비만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 체질량 지수를 결국 체중의 신장의 제곱을 나눈 값이 25 이상 비만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숫자적으로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체중, 신장만 가지고는 정확한 비만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제가 고등학교 때 키가 160에 몸무게가 45였어요. 네. 근데 저희 딸이 키가 53인데 몸무게가 53이 나가요. 그럼 숫자적으로만 보면 저희 딸은 굉장한 비만인 거죠. 네.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체육 선생인데 운동을 워낙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허벅지를 만져보면 말근육이 있어요. 탄탄한 허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면 걔가 비만이지만 사실 체지방으로 따져보면 차라리 제가 비만이었던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너 키가 몇이니? 너 몸무게가 몇이니? 이렇게만 놓고 비만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체질량 지수 중에서 인바디를 재가지고 체질량률을 계산을 하셔야 되고 네. 체지방이 몇 킬로인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비만 다이어트 하는지 네. 비만으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절염, 변비, 수면 중 무호흡증, 피부 질환 등이 생길 수 있으며 각종 암의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몸무게가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이 받는 하중은 몇 배의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체중이 똑같다 하더라도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근육량이 줄어들고 맞아요. 체지방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항상 60대신 분이 나는 항상 50kg였어 하더라도 젊었을 때는 근육량이 많고 지방량이 적었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였지만 네. 나이가 들수록 40 이후부터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지방으로 메꿔주기 때문에 똑같이 50kg가 나간다 하더라도 근육량은 줄고 지방량은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몸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가씨 때는 50kg였지만 허리가 23이었어 이러지만 지금은 똑같은 50kg인데 허리가 막 28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근육량이 줄고 지방이 늘었기 때문에 몸매 자체가 변한 겁니다. 네. 그러면 소화비만은 어떤 걸까요? 소화비만은 성인비만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어린 시절에 늘어난 세포는 살이 빠져도 없어지진 않아요. 네. 살이 크기가 다시 줄어들 뿐이지 세포가 없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린애들의 문제는 어릴 때 비만이 될 경우는 이 비만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애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이 세포 수가 늘어난 만큼 다시 또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피가 커지면서 살이 찌기 때문에 어릴 때 비만인 애들은 커서도 비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화 비만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고요. 네.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 일단은 운동 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몸이 무거워지니까 네. 운동에 흥미가 없고 음.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운동을 기피할 수밖에 네, 없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운동을 기피하다 보니까 운동의 능력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식습관의 문제, 폭식, 과식, 편식 등의 문제가 동반될 수 있는데요.
분명히 나는 먹는 게 정말 밥 요만큼 먹고 안 먹는 것 음. 같은데 그거를 일지를 한번 써보면 정말 내가 2시간마다 커피를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사탕 하나를 먹고 초콜릿 하나를 먹고 이런 식으로 뭔가 2시간마다 계속 입에 넣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자꾸 밥을 먹는데 한 번에 많이 먹고 뜸을 6시간 이상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주 먹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게 나는 적게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영양이 과잉이 돼서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먹지 않는데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걸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몇 시간에 얼만큼 먹고 있는지 정확하게 적다 보면 문제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만으로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종류는 일단 당뇨병이라고 써 있는데요. 당뇨병이 내가 단순히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 당뇨병은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돼서 식사 후에 간단한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나 이유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은 이용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서 소변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병적인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자주 먹게 되면 정말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제일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뇨병 전 단계다, 당뇨병에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은 간격을 많이 띄워주시고 적게 드실수록 당뇨병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먹는 양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주 먹는 거. 그래서 나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더 건강에 대해서 조금씩 자주 먹어 하시는 분들은 당뇨병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당뇨병이 우리 왜 밥 먹고 나서 과일을 계속 먹잖아요. 그게 굉장히 당뇨병을 올리는데 또 큰 한몫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밥을 먹고 과일을 드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면 밥 먹기 전에 네. 과일을 먹어서 그거 먹고 밥을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뇨병이 좀 덜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당뇨병 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동맥경화입니다. 네. 혈관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이 쌓여서 혈관 내강이 좁아지고 탄력성을 잃는 질환인데요. 우리 왜 곱창 같은 거 먹어보면 그 안에 곱이 많아야 맛있다고 하죠. 네. 그 혈관 안에 지방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에 껍질에 보면 하얗게 지방기 붙어 있죠. 네. 그거는 태워도 안 없어져서 가위로 네. 잘라야만 된다고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로 따지면 내장 지방인 것입니다. 내장의 사이사이에 그렇게 끼어가지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장 지방은 운동을 한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거를 단순히 조절한다고 해서 빠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빼기 힘든 게 그 내장 지방인데요. 그러면은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종류의 다른 것 세 번째는 심근경색입니다. 여기 1, 2, 3, 4 썼으면 좋겠다.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에 양분, 산소 등을 공급하는 혈관인 단상동맥을 혈전이 생기거나 관상동맥 경화증 때문에 순환장애를 일으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심근경색 중에 전층의 경색괴사가 일어나 발작성으로 쇼크 상태가 되는 심각한 심장질환이 라고 하는데 이걸 다 읽으면 문제가 되겠죠.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멈춰버릴 경우 사람들은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되는 경우가 이 경우가 굉장히 네, 많은데요. 돌연사 굉장히 많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사이에 맞아요. 부지불식 사이에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30분 이내에 병원에 가서 하게 되면은 치료를 받게 되면 살아날 확률도 있지만 혼자 있는 경우 쓰러지면은 맞아요. 이거는 그냥 영락 없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언제 죽은지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병도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심장병, 요즘 위염, 위궤양, 심장병, 위장병 하나쯤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죠. 맞아요. 하다못해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네.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도 위암 이런 것들이 발전해가지고 위궤양 같은 게 발전해서 또 위암으로도 가잖아요. 물론 초기에 발전하면 치료가 쉬운 병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정말 괴로운 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정말 괴로운 게 여기 맨날 목 타들어가는 것 맞아요. 같고 잔기침 나고 잔기침이 많이 나는 이유가 역류성 식도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때 굉장히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음. 그러면서 이 냄새도 올라오고 그러면 대인관계도 불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소화가 안 되다 보면 장에서 흡수도 안 되고 간에서도 흡수가 안 되고 그럼 영양을 아무리 많이 챙겨도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만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운동량이 감소하는 거죠. 몸이 무겁다 보니까 움직이기 싫고 그러니까 자꾸 누워서 쉬고 싶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살이 찌고 악순환이 계속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전이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엄마 아버지가 비만일 경우는 자식이 반 이상이 비만일 확률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유전적으로도 DNA가 똑같지만 먹는 게 또 식습관이 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먹는 식습관에 따라서 애들이 그대로 먹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비만일 경우 아이들의 비만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전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비만이 생기는 원인 중에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스트레스. 현대사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죠.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주변에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해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혈당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인슐린 분비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불면이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이 스트레스가 그 인슐린과 연관돼서 비만의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분비계 대사 이상 내 분비계 결국은 나는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먹었는데 안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간이 안 좋다거나 심장이 이상 있다거나 장이 안 좋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정말 체중이 빠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 3주 다이어트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주에 6kg 이상 빠지는데 정말 시킨 대로 했을 때 그렇게 빠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1, 2kg밖에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검사를 해보면 거의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노력을 해도 더 피나는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효과는 더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만이 생기는 원인의 지방세포 증식설. 이거는 아까 어린아이 비만 문제 얘기했듯이 어릴 때 비만이 영양분이 안 맞아서 영양 과잉으로 비만이 될 경우는 세포의 수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을 뺀다고 해서 그 세포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 비만인 아이들은 커서도 비만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관리하지 않는 이상 잠깐만 방심해도 비만 세포가 증식하면서 걔네들은 그 비만 세포 자체가 크기가 커지면서 훨씬 비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의 치료는 일단 간단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맞아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식이요법을 하라니까 사람들이 식이요법 일단 굶으면 당분간은 살이 빠져요. 굶는 동안에는 살이 빠져요. 근데 문제는 내가 굶는 동안 내 몸에서는 이거를 전시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내가 긴축재정에 들어가요. 전쟁 때 여유롭게 막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전쟁 상태라고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내가 밤사이에 먹고 잤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잤을 때 내 몸에서 쓰이는 에너지가 만약 1kg였다 그러면 내가 전쟁 상태로 생각하면 100g에서 200g밖에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 자체가 낮아지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이어트를 끝냈다고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돼서 다이어트를 끝냈을 경우에 그때도 내가 마음껏 먹어준다 하더라도 얘는 내 몸은 전쟁 상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도 언제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 차곡차곡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낮기 때문에 쓰는 거는 여전히 소비는 거의 안 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이어트 끝냈을 경우 요요가 오고 자기 원래 몸무게보다 반드시 몇 킬로 더 찌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신 분들 중에서 정말 난 다이어트 안 해본 게 없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막 90kg, 100kg 가는 것들이 이유가 자기 원래 몸무게보다 자꾸 더 찌고 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찌게 되면서 몸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 했을 때 점점 더 안 빠지는 몸무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요법, 칼로리를 줄인다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면은 당연히 빠지죠.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운동을 계속 할 거 아닌 이상은 운동을 안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그동안 쪘던 것, 빠졌던 것이 다시 또 찔 수 있는 확률이 맞아요.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운동을 단기간 내에 죽게 살기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평소에 꾸준히 할 수 있는 양보다 살짝 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분은 거뜬하게 운동할 수 있지 이러면 그거보다 한 5분 10분 더 하면서 살짝 늘려서 내가 꾸준히 계속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3-4번 30분 이상, 한 살을 빼려면 원래 한 40분 이후부터 빠진다고 하니까 그 정도씩은 꾸준히 걸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한국인의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에 따른 동반 질환의 위험도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네. 이게 저체중이라고 해서 좋지도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저체중이 약간 통통한 사람보다 수명이 더 짧다고 짧아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을 유지하면 좋은데 정상과 그 약간 더 찌는 체형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 몸매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우리 몸에 받는 하중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혈액순환, 신체 둘레 측정만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허리둘레입니다. 비만이 염증의 척도라고 해요. 사실은 한의원에서는 비만을 염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허리둘레가 증가하면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것이고 건강의 적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 세포가 늘어나면 아디포카인 분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대식세포가 활성화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늘어나면 염증 관련된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 조직이 염증 유발을 조직하게 되고 지방 조직이 염증 유발 조직물이고 이 중에서 최대 염증 유발 물질을 방출하는 것이 바로 복부지방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온 복부 비만형, 즉 거미형 체형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남자는 90, 여자는 85가 이상이 된다 그러면 염증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벅지 둘레인데요. 허벅지는 호르몬 창고라고 해요. 여기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허벅지 둘레가 증가하게 되면 당뇨의 위험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60cm 이상, 여성의 경우 57cm 이상이 되면 허벅지 근육이 증가하면 인슐린 기능이 향상이 되고요. 성장 호르몬이라 불리는 슈퍼 호르몬, 회춘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면 근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허벅지 둘레를 늘려줄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운동이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런지라고 다리 벌리고 뒷다리를 굽혔다 일어났다 하는 그 런지 운동, 그리고 레그 프레스라고 하는 기계로 다리 위로 이렇게 하는 런지 레그 프런치가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 요번에 우리 자전거 너무 잘 나왔죠. 그 자전거 사이클 타주는 거. 그리고 스쿼트 많이 아시는 스쿼트가 있는데요. 스쿼트의 경우는 사실은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무릎이 오히려 상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교정을 받으면서 하셔야 되는 운동이고요. 그냥 우리 쉽게 사이클 25센트 라이드 저거를 많이 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근육 둘레.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해요. 뒤에 보면 근육이 이렇게 하트 모양, 여고 하트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 종아리 근육을 쉽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손가락 반지 테스트예요. 손가락으로 2개를 이렇게 모아서
종아리를 제일 두꺼운 데를 쟀을 때 음. 이 안으로 들어오면 근감소증을 걱정해 봐야 됩니다. 내가 허벅지 둘레와 허벅지 둘레와 종아리 둘레의 합이 허리 둘레의 합보다 클 경우는 건강한 상태인데요. 내 종아리 둘레와 허벅지 둘레의 합이 허리 둘레보다 얇다. 그러시면 심각한 거미형 인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에는 제일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생활요법에 따른 혈압 감소 효과가 있는데요.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절주하고 운동하고 식사 조절을 하는 것만으로 혈압이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아메이 우리 그룹에서 제시하는 3주 다이어트 요법을 하게 되면 거기는 소금뿐이 아니라 당분과 탄수화물까지 제한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러고 그렇게 3주를 하게 되면 체중은 당연히 감량이 되죠. 네. 그리고 절주 하시는 동안 당연히 술 못 먹으니까 절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 우리 그 3주 운동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이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까지 되고 그리고 식사조법 그 다이어트 중에 먹어야 되는 음식대로 먹다 보면 식사 조절은 당연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 3주에 빠지는 체중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혈압까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파트너 중에서 다이어트 하신 분 중에서 실제로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고 당뇨병 약을 드시던 분도 다이어트에서 체중 감량을 하고 나니까 정말 그 제품을 끊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의원을 가도 되고 요즘은 간단하게 환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아메이뿐이 아니고 다른 다단계에서도 너무너무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서도 뺐다 그러고요. 뭐 나 몇 킬로 뺐어 몇 킬로 뺐어 자랑들을 하시는데요. 나중에 보면 사실 얼굴이 휑해져 가지고 못쓰게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체중이 빠졌다고 해도 한 달 뒤에 보면 요요가 와가지고 다시 다 원상복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이 표는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아까 그 말했던 그 딸이 사실은 애 둘란 지금 애엄마예요. 지금 작은 애가 한돌이 됐는데요. 이 애가 지금 몸무게가 원래 제가 53, 4였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거의 60kg까지 썼어요. 둘째가 낳고 나서 60kg에서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얘가 다시 PT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사위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혜원이가 PT 한대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야 3주 다이어트 나 이번에 할 건데 같이 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 뺐다 꼈다 뺐다 쪘다 하는 거 보니까 나 못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한번 해보면 되잖아 이러고 딱 시작을 했는데 정말 3주 동안 악착같이 하더라고요. 운동해라 그러니까 산에도 가고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안 먹고 그래서 얘가 3주 만에 정말 5kg 뺐어요. 5kg를 뺐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약간 C자였잖아요. 네. 지금 거의 일자가 됐잖아요. 네. 근육량은 늘고 지방량은 줄고 네. 이렇게 몸무게가 지금 요거는 약간 뺀 다음에 살짝 올라온 그 다음 네. 주였는데요. 얘가 지금 48점 몇 가지 뺐었어요. 그랬는데 보면은 근육은 늘고 지방은 줄고 거의 지금 표준에 걸려 있죠. 네. 지금은 이제 운동 삼아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요. 지금은 아예 찍어보면 아예 D자가 돼 있어요. 근육량이 더 늘어서. 근데 지금 빼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빼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저예요. 제가 맨 처음 C자가 이렇게 너무 큰 C였죠. 대문자 C였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2번을 연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소문자가 되면서 거의 이제 표준 안으로 들어오다시피 하면서 이게 근육량은 늘고 이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잘 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다이어트를 잘못한 사람을 치면 네이버에 몇 명이 뜹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조영구인데요. 완벽복근 공개했는데 얼굴에 노안이 와버렸어요. 네, 할아버지가 됐죠. 얼굴이 너무 나이가 들어 보여서 못 쓰게 변했어요.
그리고 다음 사람은 18kg 감량. 다이어트를 했는데 잘생겨지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이 정말 나 이 사람 맞아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못생겨졌어요. 정말 너무 안쓰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다이어트하고 욕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다시 요즘 살쪘다고 하는데 살이 쪄도 배가 더 찌지 얼굴이 다시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송일구 감량 전의 모습은 사회 삼고 싶은 남자 1위, 배우자감 1위였대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약간의 노화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25살이래요. 자기는 헬스에서 1위 하려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1년 만에 머리가 백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한 20년, 30년 할머니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몸은 좋아져서 몸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노화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다이어트 빼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몸무게만 놓고 생각했을 때 빼는 건 너무 쉬운데 정말 예쁘게 건강하게 빼라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건강하게 뺄 수 있는 방법. 우리 아메이 다이어트는 정말 단백질을 채워주고 영양소를 채워주잖아요. 네. 단백질이 모든 피부, 머리, 뭐 내장, 뭐 뼈 할 것 없이 모든 피부에 기본이 되는 물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만 많이 채워줘도 사실은 살이 좀 빠지는 효과가 나오는데요. 단백질을 많이 채워주기 때문에 얼굴이 처지지 않고 오히려 탄력이 붙어요. 맞아요. 그리고 몸도 더 건강해지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고요. 우리가 3주 다이어트 동안 솔직히 다이어트 제품이 따로 있어요. 아메이에도 슬림팩이라든지 롱런젤리라든지 시네트로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먹고 단순히 영양소만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이 빠져 이러는데 정말 다이어트에서 살이 빠지고 있어요. 네. 제가 실제로 3주 동안 5kg, 6kg씩 빼봤어요. 네. 너무너무 잘 빠져요. 근데 다이어트 식품을 먹었냐? 아니에요. 영양소만 채워줬을 뿐이에요. 그렇게 영양소만 채워줘도 저희가 살이 빠지는 거가 우리 몸에서 태워주는 영양소를 잘 채워주면 살이 빠지잖아요. 우리 다이어트는 그런 태워주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그건 미네랄만 잘 먹어도 살이 빠지는데 우리 3주 다이어트, 아메이 3주 다이어트 방법이 결국 그 영양소를 채워줘서 지방이 스스로 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네.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그건 각각 스폰서님께 여쭤보시고요.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의 사진입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지금 제가 70kg 나갔을 때와 지금 10kg 이상 뺐을 때 몸입니다. 얼굴입니다. 누가 봐도 어떤 쪽으로 살고 싶은지 확실하게 아시겠죠? 네, 맞아요. 절대 수술하거나 눈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밤새도록 먹고 자서 조금 부었을 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시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